예를 들면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랑 같은 비슷한 수준의 이게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고소득이 돼가지고 막 시그니 레지던스 월세에 들어가고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다 보니까 대장님, 어제 제가 듣기로는 또 계약건 때문에 야근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. 피곤합니다. 오늘 또 저희 영상 찍어야 되는데 잘 찍으실 수 있으세요?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. 그러면 저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장님, 사실 하이엔드라는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음향 장비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에 붙은 지 좀 된 것 같아요. 강남에서 일하시는 고급 주거 중개사로서 이런 부동산들 소유자나 아니면 실사용자분들하고 좀 만날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수요자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? 그러니까 수요자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많이들 짐작하시겠지만 뭐한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 뭐 이 정도 되는 영일리치 분들이 이 시장을 좀 많이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. 이런 하이엔드 시장이 부동산에서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?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이 들은 것 중에 또 양극화라는 단어가 또 있고 또 하나로는 뭔가 소비 흐름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?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양극화는 당연히 뭔가 부자들이 많아지고 특히 이런 강남 같은데 그런 분들이 모여있을 확률이 많잖아요.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부자들이 많아지고 또 가난한 사람도 많아지는 이런 형태일 텐데 그냥 여기 강남이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이 안에 부자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또 이런 수요층에 맞는 부동산이 생겨나는 뭐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소비 패턴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최근에 우리가 뉴스 같아서 많이 본 것처럼 명품 같은 거 마케팅을 백화점에서 2030 타겟으로 막 한다고 근데 그게 성공적이어서 매출이 많이 나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워낙 자주 듣다 보니까 이상하지 않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자산은 그 2030보다 뭐 40대 이상, 뭐 50대 이상 이런 분들의 자산이 훨씬 많을 확률이 많은데 2030 타겟으로 명품 같은 걸 마케팅을 하고 자동차 같은 것도 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. 근데 그런 걸 봐도 그러니까 이 2030이 이제 기존의 시선으로 볼 때는 자산에 어울리지 않는 소비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내용은 또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일단은 뭔가 자산이 더 많은 사람들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지금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좀 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좀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싶은 상황인 거죠. 우리는 이렇게 생겨난 또 새로운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걸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백화점 얘기를 했나요?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지금은 뭔가 2030 영LH 타겟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게 좀 성공을 올리고 매출을 올렸다 이런 기사를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뭔가 이거는 좀 그런 백화점 같은 큰 회사들 얘기 아닌가? 우리가 뭐 2030 타겟으로 뭘 할 게 있나?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좀 적절하면서 좀 재밌는 예시 중에 청담동 같은 데 가면 김치볶음밥을 25,000원에 파는 이런 업장들이 있어요. 근데 이런 업장에 가보면 그 25,000원 김치볶음밥을 사 먹는 좀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. 그걸 좋다고 많이 사 먹는데 또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또 크게 두 가지로 갈려요. 첫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좀 팔로잉이 되면서 인스타그램 같은 데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이런 게 좋아가지고 많이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야 미쳤다, 요즘 애들은 돈을 함부로 쓴다, 뭐 이렇게 바라보는 또 시선이 있는데 근데 그런 시선들이 엇갈리는 거랑 별개로 이 가게 사장님은 꽤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예를 들면 예전 같은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음식점이라고 하면은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이 너무 대중적이고 맛있어서 그 가게 사장님도 그 음식을 자주 먹고 뭐 이래야지만 좋은 음식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25,000원짜리 김치볶음밥을 여기 가게 사장님이 자주 드시진 않겠죠. 그렇지만 이 가게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. 그런 최근에 뭔가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여지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을 또 취향을 잘 타겟해서 뭐 사진 찍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뭐 가게도 이쁘게 해놓고 이래가지고 그 25,000원이라는 가격을 지불하는 거에 좀 불만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.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게가 한 개가 아니라 좀 여러 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수요를 좀 공감을 못 하더라도 지금 구매력이 가장 많고 좀 활발하게 소비를 하고 다니는 이런 수요층들이
이 영일리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시하기 어렵고, 이런 흐름이 지금 잠깐의 흐름이 아니라 요즘 뉴노멀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될 확률이 아주 많아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이 약간 이런 청담동에 있는 25,000원짜리 김치볶음밥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같은 느낌인 거죠.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고가의 오피스텔, 더 나아가서는 뭐 시그널 레지던스 같은 초고가 오피스텔 같은 거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수요층 분들이 고액 월세를 또 지불하고 들어오는데, 이거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, 아까 전에 제가 뭐 자동차나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시계 이런 것들이랑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했잖아요. 여기서 포인트가 사실 2030 영일리치 분들이 최근에 또 많은 소득을 올리고 부를 잃었다고 해도 당연히 40, 50, 50대 이상 이런 분들이 자산이 많을 확률이 많으니까, 이런 분들이 이런 하이엔드 자동차, 명품 시계나 명품 가방을 살 수 있는 이유는, 예를 들면 명품 가방 시계부터 얘기해보면 사실 이런 것들을 에르메스나 명품 시계 같은 것들이 좀 비싼 거라고 해도 몇 천만 원 정도기 때문에 사실 웬만큼 고소득자 반열에 올라가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. 뭐 카드 할부로 살 수도 있고.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뭔가 리스나 렌트 같은 그런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당장 뭐 몇 억의 지출을 당장 하지 않더라도 그런 형태로 많이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, 이 하이엔드 자동차 브랜드도 하이엔드의 경계가 좀 많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근데 이런 하이엔드 부동산은 조금 다른 얘기인 거죠. 덩어리가 사실 자동차, 가방, 시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2030 영일치가 좀 최근에 소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,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디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냐면, 이런 강남 같은 서울 주요 지역 또는 이런 2030 영일리치가 많이 활동하는 이런 부동산의 월세 시장 있죠. 고액 월세 시장.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비춰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리스나 렌트로 타고 다니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, 요즘에는 오히려 자동차 하차감보다 이 부동산에서 주는 매력이 더 어필되는 것 같기도 해요. 이런 2030 분들한테. 그러니까 뭔가 이런 소형 고급 부동산의 고액 월세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고,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뭔가 25,000원짜리 김치볶음밥 청담동 가게 사장님처럼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보자 하는 얘기에서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에 임대인이 되는 게 약간 그런 흐름에 올라타는 거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거죠. 나는 내가 1억에 500이면 저기 안 살고 난 아파트 살 것 같은데?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구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. 이 부동산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, 사실상 이 유튜브 중에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거에 가장 먼저 좀 관심을 주고 좀 많이 접근을 하셨던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선구자 박태영 TV의 운영자로서, 네,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좀 정의를 요새 좀 이게 좀 중구난방으로 좀 많이 퍼져 있는 느낌이라서 이거를 좀 한 번에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최근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신축 건축물을 공급할 때 그 원가가 많이 올라가서, 그러니까 땅값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분양가가 필연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, 시세라는 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신규 공급 자체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. 이런 공급자들이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고급화를 해야 되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나온 그냥 일종의 상품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될까?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강남권이나 서울 주요 지역 같은 데 많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좀 그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. 오피스텔이라는 상품이 또 분양가 규제가 없고, 또 상대적으로 아파트만큼은 아니지만 대중들한테 익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맞물려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일단 이런 거를 뭔가 통칭하는, 그냥 고가의 오피스텔 상품을 통칭하는 단어로 쓰일 것 같아요. 앞으로도 계속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거는 하이엔드가 아닌데 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하지? 이렇게 하면은 좀 피곤할 것 같고, 그냥 하나의 상품 카테고리,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텔처럼 그냥 일반적인 오피스텔 대비 좀 많이 비싼 가격에 컨시어지 서비스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버무려 가지고 만들어낸 고가의 오피스텔 상품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첫 번째 의미일 것 같고, 근데 두 번째로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소위 떡상할 것 같다고, 전망이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는 그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함은, 그러니까 당연히 1인 고소득자 수요가 많은 건 당연한 거고, 영일리치나 이런 위주의 사람들이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수요가 있는 건 당연하고, 그거 이외에 뭐 사무실, 세컨하우스, 호텔 대체재, 이런 크게 네 가지 수요가
다 올 수 있는 이런 오피스텔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의 종류가 네 가지다 되니까 수요의 절대량이 많아지고,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좀 고액 월세를 받을 수가 있고, 그러다 보니까 또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지금도 좀 보이고 있고,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는 이런 애들을 이제 얘기하는 게 좀 두 번째 의미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떡상할 것 같다, 뭐 임대 고액 월세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두 번째 아이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강남구에 되게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이름을 달고 분양한 것들이 많잖아요. 네. 네. 그러면 이렇게 많은 하이엔드 오피스텔들 중에서 실제로 이 두 번째 정의에 들어갈 만한 오피스텔들은 어디에 있을까요? 제가 사실 그 전에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거 자주 언급할 때도 강남 대로변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얘기를 했던 거를 시청자분들이 아실 텐데,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강남 중에서도 좀 대로변이 아니면 사실은 1인 고소득자 주거 수요 정도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뭔가 사무실 대체제나 세컨하우스나 이런 호텔 대체제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좀 대로변에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크게 네 가지 수요가 다 갈 수 있는 느낌일 것 같고, 또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강남이 꽤 넓기 때문에 도산대로변이나 논현동 이런 데처럼 좀 영일리치 수요가 좋아할 법한 이런 입지가 또 있을 수 있고, 아니면 뭐 강남대로 같이 아주 땅값이 비싼데 이런 데도 그런 수요들이 많이 올 수 있을 확률이 많을 것 같고,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예 뭐 주거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호텔 대체제나 세컨하우스 이런 수요가 당연히 좀 적을 수 있을 테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호텔 대체제라고 하는 건 사실 최근에 강남 같은 데 호텔을 워낙에 많이 부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결국에 뭔가 코로나 같은 게 더 잠잠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호텔 수요가 다시 살아나기 마련인데, 근데 그 전에 워낙에 많이 부숴놨기 때문에 본인들이 세컨하우스나 뭐 사무실 용도로 쓰는 거 플러스 뭐 외부에서 손님 왔을 때 그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뭐 컨시어지 서비스도 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잘 되고 돌아가고 있는 그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그 손님을 접객을 하는 거죠. 뭐 그런 용도로 쓰임새가 있으면은 법인 입장에서도 이거를 매수해서 보유할 법한 이유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,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, 충분히. 네, 그러면 오늘 이제 하이엔드 부동산의 태동기부터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정의까지 좀 내려주셨는데,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도 좀 해주시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뿐만 아니라 이런 하이엔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, 사실 저 같은 경우도.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, 좀 흐름이 그렇게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.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딥하게 좀 살펴보면은,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랑 같은 비슷한 수준의 이게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돼서 실제 이런 하이엔드 부동산이나 뭐 하이엔드 자동차의 수요층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코인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스타트업, 아니면 뭐 게임 업계 뭐 그런 개발자 막 이런 분들 갑자기 고소득이 돼가지고 막 시그널 레지던스 월세에 들어가고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다 보니까 예전처럼 뭔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서울에 내 집 사고 이런 것보다 약간 이런 것들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, 또 요거에 관심이 많아지는 게 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. 점점 더 많이 알려지고 이걸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먼 의미일 수도 있지만 좀 대기 수요의 성격이 좀 있는 것도 있고, 진짜로 전통의 부자나 이런 분들이 사실 이런 하이엔드 부동산에 꼭 거주하진 않을 텐데 그냥 일반적인 뭐 강남 아파트 살거나 그냥 이름 없는 주택 살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, 오히려 최근에 갑자기 자산 또는 소득이 많아진 이런 분들이 약간 부나 소득의 과시용으로 이렇게 네임드 하이엔드 부동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런 니즈가 점점 많아지는 거고, 그게 좀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이름 달고 나오는 것들이 사실 가격이 완전 초고가가 아닌 경우도 또 많잖아요. 그냥 뭐 10억대, 20억대 이런 것들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있는데, 그런 것들을 봐도 이제 하이엔드 부동산, 하이엔드 자동차, 하이엔드 시계, 하이엔드 가방 뭐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진짜 뭐 어나더 레벨 이런 게 좀 아니게 점점 되어가고 있고, 이런 흐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. 이 흐름이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상황이니까, 최근에 뭐 예시로만 봐도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 같은 것들이 막 분양이 잘 되고 이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땅값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. 강남 같은데 땅값이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이것도 좀 영향이 있거든요. 여기로 인해서 이렇게 창출되는 가치가 이렇게 크구나,
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니까 이 땅 조그만 거 사가지고 매출이 몇천억 단위로 나고 막 이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시장의 직접적인 수요층이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그 25,000원짜리 김치볶음밥 같은 거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거 먹으러 갈 일이 없어. 그래도 요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러면은 내가 그 25,000원짜리 김치볶음밥 팔아서 대박이 나는 그 사장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주 뭔가 남의 얘기거나 이런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것 같다. 점점 이 하이엔드 부동산 시장이. 그래서 이 시장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. 또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도 뭔가 이런 하이엔드 부동산 이런 것들 소식을 좀 자주 또 전해드려 보려고 하고 또 그 전에 워낙에 제가 또 두서없고 즉흥적인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또 PD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좀 정리돼서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제가 이런 시장 돌아가는 거, 뭐 현상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한번 유익하게 좀 전달 드려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